최근 보이스피싱으로 41억 원을 편취당한 의사 얘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남의 일이라고 늘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당해보면 상당히 그럴듯해서 연령대나 학력, 직업 등에 상관없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여러 번 해본 저조차도 처음 단계에서는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보이스피싱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기본적으로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과 같이 뭔가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을 사칭하면서 범죄와 관련된 얘기로 보이스피싱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행, 카드회사, 공공기관과 같이 대출, 대환, 채무 감면,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이 뭔가 금융적인 혜택을 주는 것 같은 관련된 얘기로 보이스피싱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엄마, 아빠 이런 식으로 마치 가족인 것처럼 문자를 보내온다거나 쇼핑몰, 카드 결제 같은 것이 잘못된 것처럼 해서 전화를 걸게 만드는 그런 방식의 보이스피싱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쪽 관련 수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범죄 수익금이 귀하의 계좌로 흘러들어갔다고 협박하는 방법입니다. 이들은 수사 기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처음에 무슨 소린가 싶어 의심하더라도 이후 그럴듯한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의 공문을 위조해서 보내오기 때문에 도중에 이들을 믿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은 실존하는 검사나 경찰 수사관 등의 이름을 사칭하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더라도 이들이 보이스피싱 단체라는 것을 알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이름이 확인된다 이러면은 이들을 더 믿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영상통화를 하다가 김땡땡 검사의 명패가 나오도록 의도적으로 영상의 각도를 살짝 흘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모습 같은 것을 살짝 보여주기도 함으로써 마치 정말로 검찰에서 지금 범죄 수익금과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모습을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처음에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혹하지 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검찰청 검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들을 어느 정도 신뢰한 경우에 이들이 보안 파일이라면 설치하라고 보내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설치하게 되면은 그 뒤에는 실제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도 이들한테 연락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검찰청에 직접 전화를 걸었더니 아까 통화했던 그 사람이 전화를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이들을 더욱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정말 악랄한 수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범죄 수익금, 자금 세탁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일단 믿고 걸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카톡이나 이메일로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에 공문이 온다. 그러면은 이것도 꼭 걸으셔야 합니다. 한국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에 나와서 진술을 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지 절대로 계좌이체를 하라거나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이들이 믿음직스럽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돈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은 무조건 전화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금융적인 혜택을 주는 쪽 관련 수법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더 나은 대출 조건으로 갈아타게 해주겠다, 어떤 혜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재난지원금, 고용지원금 지급 대상인데 아직 신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요. 카카오뱅크 담당자라며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해오는 모습을 보고 이건 보이스피싱이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담당자 개인과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회사 전화번호가 아니라 개인 핸드폰 번호로 문자나 카카오톡이 오는 경우에는 일단은 의심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들은 대출 신청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어플이라면서 링크를 보내오는데 이들이 보내온 링크를 다운받아 실행하게 되면 핸드폰 내부 정보가 유출되고 나도 모르게 내 돈이 이체가 돼서 나간다거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내 이름으로 대출이 실행되어 돈이 이체된다거나 하는 피해를 입으실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어플을 깔게 되면 그리고 그 뒤로는 전화번호 표시 같은 것이 조작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플을 설치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하고 그 어플을 설치하기 전에 그 담당자라는 사람의 개인 번호가 아니라 그 담당자가 속해 있는 회사 번호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셔야지 보이스피싱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엄마 나 핸드폰 액정이 나가서 여기로 연락하면 돼, 이런 식으로 자식인 것처럼 해서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빼낸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해외 결제 문자를 보내서 해외에서 결제가 이루어졌는데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전화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카드사인 것처럼 문의를 하게 만든 다음에 개인정보를 캐낸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스매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포 통장을 이용해 자금 세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전달해버린 그런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범죄를 주도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해외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검거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차례 해봤지만 사건을 하다 보면 정말 힘겹게 일하면서 아껴서 모은 돈을 다 털어간다거나, 아니면 그것도 모자라 여러 카드 회사에서 대출까지 받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빌릴 수 있는 돈을 모두 빌리게 한 뒤 이 돈을 털어간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핸드폰으로 연락을 받게 될 경우에는 항상 의심하는 습관을 가지고 절대로 함부로 어플을 설치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개인정보도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되고, 상대방이 내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뭔가 국가의 정당한 수사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거나 국가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뭔가 개인정보가 왜 유출됐는지, 이 개인정보 어디서 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